자, 그럼 이제 오늘 9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장하고 10장 남았는데 9장은 failure예요. 물질의 파괴되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조재료, 주로 이제 금속재료가 되겠는데 뭐 failure에서는 꼭 금속재료만 포함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7장에서 mechanical property를 배웠고 8장에서 강화기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다음에 변형이라든가 강화가 재료의 강화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failure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파괴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이제 ductile, 그 다음에 brittle fracture하고 여기 보면 이제 Griffith theory가 있어요. 그래서 취성에 관해서 Griffith theory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공부할 건가 구체적으로 보면 how the flows in the material initiate failure. 물질에 있는 결함, 흠이라고 하죠. flow가 어떻게 그 파괴를 이제 유발하느냐. 그 다음에 how is fracture resistance quantified. 그러면 그런 파괴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정량화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은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괴가 안 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파괴에 대한 저항을 그래서 얼마까지 재료가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되면은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How do you estimate the stress failure? 어떤 스트레스에서 failure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loading rate, 그러니까 하중이 걸리는 속도죠. loading rate라는 것은 갑자기 내가 어떤 거를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권도에서 격파하는데 살짝 누르는 거하고 치는 거하고는 파괴가 다른 현상으로 일어날까 알 거예요. 그죠? 이렇게 로딩 레이트, 하중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해주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져요. 같은 재료라도. 그 다음에 로딩 히스토리, 로드의 상태가 어떠냐. 이 히스토리라는 거는 이게 뭐 얘기하면 이제 스태틱이냐, 다이나믹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이클이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온도, 이런 로드 혹은 서비스를 몇 도에서 받고 있느냐. 온도에 따라서도 재료의 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학문이에요. 또 분야예요. 하나의 과목이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아마 우리 책에 챕터의 카바로 나와 있는 그림일 텐데 이 배가 반토막이 났어요.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칩을 갖다가 확대해서 그려준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에서 단선이라든가 이런 페일리어가 일어나요. 이것도 페일리어예요. 왜? 금속이 단선이 됐다는 것은 깨진 거니까, 메탈이 갈라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인공 고관절, 힙 조인트 같은데 이렇게 엑스레이 보면 들어있는데 이런 것도 사람이 사용하다가 깨지면 안 되겠죠. 뭐 여기 엉치표에다 넣었는데 이게 걸어다니다가 풀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도 보면 from wave의 특성, 여기는 다 그런 예만 보여줬는데 다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지만 이게 하나의 중요한 파괴라 우리가 이 챕터의 마지막 쪽에 가면 배우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특징들이 있어요. ship cycle loading이라고 해요. cyclic loading. cycle이라는 것은 주기를 갖고 로딩이 된다는 거요. 하중이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파도가 그렇죠. 파도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몰려오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은 로딩 상태다. 하중이 배에 와서 파도가 딱 때린다는 것은 하중이 걸린 거예요. 그죠? 스트레스를 가한 건데 그게 가만히 있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예를 들면 몇 킬로그램 중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나무 위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뭐 70kg다 그러면 70kg 가만히 서 있는 게 이러면 스태틱 로딩 상태예요. 70kg 가만히 있어. 그 재료가 이때 견디는 거하고 내가 여기서 주기적으로 뛰어요. 70kg 계속 뛰어요. 하는 거하고는 로딩 상태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파괴 현상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사이클릭 로딩인데 어떤 사이클이야? 서멀 로딩이라고 나왔죠. 사이클릭 서멀 로딩. 이건 뭐예요? 컴퓨터를 켰다 켰다 하면은
이제 이게 열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규칙적인 사이클일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열이 가해졌다. 왜 그러면 이 계산하는 동안에 막 전자가 돌아다니까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배선에 열이 났다 식었다 열이 났다 식었다 하면 열 팽창이 됐다 말았다 했죠. 열이 있으면 가해지면 늘어나는 재료들이 일반적으로 팽창을 해요. 수축했다 팽창했다요. 그런데 같은 재료가 아니고 다른 재료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요. 맞물려 있으면 팽창하는 율이 다 틀리죠. 서로. 얘는 많이 팽창하려고 하면 뜨거워지면 얘는 좁게 하려고 하면 뭐예요? 서로 안에 응력이 작용할 거예요. 로딩. 그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또 여기도 힙 조인트예요. 여기도 사이클릭 로딩이에요. 내가 계속 걸어 다녀요. 그러면 하중이 한쪽 다리에 이렇게 계속 가겠죠. 자, 여기서 다 사이클릭 로딩에 대한 페일리어 얘기가 있어요. 이 페일리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배우는 퍼티그라고 해요. 피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퍼티그에 의한 파괴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 이거는 주기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나중에 퍼티그 가서 좀 얘기를 해주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프랙처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좀 간단히 보고 갑시다. 페일리어라는 건 뭐가 실패했다는 거니까 깨졌다는 거, 프랙처. 여기서는 페일리어가 어떤 형태냐, 프랙처를 말하는 건데 여기 보면 simple fracture. 그냥 일반적으로 프랙처가 일어나는 통념적인 프랙처인데 머티리얼이 두 동각으로 나는 걸 얘기해요. separation of materials under stress. 어떤 하중하에서 머티리얼이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가 총칭해서 프랙처라고 해요. 근데 프랙처를 일으키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인장, 압축, 뭐 토션, 여러 가지 되었던 능력 있죠. 쉬어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압축 상태, 텐션 상태나 이런 것도 이게 무슨 바이액시알이냐, 뭐 이런 하이드로스태틱이냐, 유니액시알이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우리가 이 챕터에서 프랙처에서 공부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배우냐,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프랙처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심플 프랙처라는 것은 그냥 그 말대로 스트레스에서 재료가 둘로 분리됐다는 얘기를 프랙처라고 하는데 이후에 배우는 우리가 여기 나머지 다 배우는 건 어떤 조건에서 주로 공부를 하는 거냐면 인장이에요. 유니액시알 텐사일 스트레스예요. 유니액시알이라면 재료를 한쪽 방향으로 당기는 거죠. 스트레스가 한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텐션을 줬을 때 텐사일 잡아 인장을 했을 때 프랙처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가서 뭐 이번 주나 다음번에 공부하게 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인장이 아니고 페일리어가 일어나는 건데 이 두 개는 다 어떤 특징을 갖냐면 퍼티그나 크립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우리가 예측한 파괴가 되는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재료가 파괴가 두동강이 나는 스트레스보다 낮은 스트레스에서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이 힙 조인트가 견딜 수가 있는 파괴할 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걸어다니면 그거의 로딩이 그보다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거에 대해서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이 쉽게 말하면 퍼티그예요. 크립은 대개 이제 좀 온도가 높은 데서 얘기인데 정하중이에요. 이건 스태틱 스트레스. 이건 사이클도 아니고 움직이는 다이나믹이 아니다. 이 스태틱에 상대되는 게 다이나믹이에요. 동하중, 정하중 그러죠. 스태틱 스트레스는 하중이 일정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건물 같은데 기둥이 받쳐지고 있으면 건물의 무게가 일정하죠. 계속 똑같이 가잖아요.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하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사이클릭 하중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내가 펄쩍 뛰거나 재료에 펄쩍 뛰거나 송판에 갑자기 가격을 가거나 다이나믹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건 이런 건 다이나믹이죠. 플럭추에이팅, 다이나믹 앤 플럭추에이팅의 퍼티그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가만히 두는데도 끊어져요. 그러니까 재료가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예상한 그 파괴 강도보다도 낮은 데서 이런 파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게 이 정도 견디겠다고 썼다가 이런 하중 상태가 되면 파괴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퍼티그는 나중에 다시 이 두 개는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랙처 모드에서는 모드라는 것은 어떤 모드가 있느냐는 거니까 두 가지로 대별하는데 덕타일 프랙처하고
이거는 배웠을 거예요. brittle fracture. 용어 알죠? ductile과 brittle. 연성과 취성이에요. ductility하고 brittleness. 연성과 취성. 연성은 프라이스 데포메이션이 잘 일어나는 재료죠. 소성 변형이 일어나요. 철사가 잡아당기면 늘어난다든가 휜다든가 하는 거죠. 이런 연성이 있는 재료들이 파괴될 때 우리가 연성에 보면은 그때 대일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5%의 엘롱게이션 이상을 우리가 연성을 만들었는데 브리틀 프랙처는 뭐예요? 그런 소성변이 잘 안 일어나는 재료들이죠. 그런 깨지는 것들이 두 가지가 다른 메커니즘이 들어와요. 다르겠죠? 잘 늘어나다 깨지는 거하고 그냥 깨지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racture step. 그리고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은 단계별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온도별로 뭐 리커버리가 있고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 있고 그로스가 있듯이 그건 온도별로 있듯이 여기에서 프랙처도 시작 단계가 있고 그래서 crack formation, crack이라는 것은 틈을 얘기해요. 균열이 처음에 생기는 과정, 그 다음에 propagation, 균열이 퍼져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해서 생기고 그게 퍼져나가면 파괴가 일어나겠죠. 물질의 밖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이게 깨져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여기 말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온도의 영향, 로딩 레이트의 영향, 로딩 레이트와 온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는 공부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덕타일한 페일인데 어떤 파이프가 파괴가 일어나는데 보면은 이렇게 파괴된 그 양상등을 보면은 이렇게 막 휘어도 있고 늘어나도 있고 뭐 깨져도 있고 그래요. 덕타일 페일의 특징이에요. 덕타일 프랙처는 덕타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파괴 전에 여러 가지로 뭐 못 견디니까 하중을 못 견디니까 일등이 일어나가지고 막 변형이 일어나죠. 구부러진다든가. 여러분이 못 견디는 여기다가 뭐 쇠를 갖다 놓고 위에다가 엄청난 무게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깨지기 전에 휘고 막 그러면서 깨지겠죠? 부러지겠죠?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끊어진 그 형태를 보면은 굉장히 large deformation, 변형이 많고 그 다음에 하나의 피스예요. 그런 거에 반해서 이 brittle fracture, 취성이라고 하는데 취성이 있는 것들이 깨졌을 때는 유리가 깨졌다고 보면 돼요. 산산조각이 나죠. many pieces. 그리고 디포메이션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취성으로 깨진 거는 갖다 조각을 맞추면 원형이 복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안 돼요. 다 휘어버리고 소성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 간단하게 금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굉장히 다르죠. 취성하고 그 연성이 있는 재료의 이런 파괴 양상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ductile fracture는 occurs with plastic deformation, 상당한 양의 소성 변형을 수반하는 그런 fracture를 갖고 오게 되고, brittle fracture는 그런 plastic deformation이 없어요. 그래서 catastrophic이라고 써놨는데 굉장히 재앙적인 파괴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ductile fracture는 소성 변형이 내가 못 견디겠다는 사인이 와요. 뭐 휜다든가 깨지기 전에 이미 휜다든가 늘어난다든가 어떤 변형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관찰을 하면 아 얘가 지금 못 견디는 상황이구나 이 재료가. 그래서 예방을 할 수가 있죠. 파괴 전에. 근데 이것은 심틈이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크랙이 파괴되는 brittle fracture에서 아까 crack propagation이 있는데 진짜 완전한 취성 재료에서 크랙이 퍼져나가는 속도는 음속의 2분의 1 정도라고 그래요. 음속이 얼마예요? 340m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지 빠른 속도예요. 재료가 340m 폭을 가질 리도 없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쫙 깨진다. 유리가 깨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러면 쫙 깨지죠? 이건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어요. 건물이 파괴가 된다. 다리가 무너진다. 균열이 가서. 그러면 인명사고 나고 큰 사고가 난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보지만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돼요. 그 세이프티 팩터라는 게 있는데 그때도 봤지만 얼마에 견디냈을 때 이건 굉장히 세이프티 팩터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것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브리틀 프랙처예요. 자, 그럼 이제 덕타일 브리틀 중에서 이제 차차 이제 차례대로 보겠는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보면은 재료들이 이제 파괴되는 걸 갖다 모식도로 그렸을 때 뭐 당연한 건데, 아주 덕타일한 거, 우리가 뭐 끈끈한 걸 같은 걸 쭉 잡아당겨서 끊으면 그때도 맞죠. 그게 핀포인트 페일리어가 일어나요. 핀포인트라고 그러죠. 이럴 때 그때 배웠죠. 연성을 재는 특징 중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퍼센트 엘런게이션과 퍼센트 에리어 오브 리덕션이 있어요. 그죠? 이런 핀포인트가 일어나는 페일리어가 일어나는 재료는 연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고, 이런 재료의 리덕션 오브 에리어는 100%예요. 그죠? 첫 끊어진 면적이 거의 이거에 100%다 가늘게 가서 끊어지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뭐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니면 브리틀 프랙처는 거의 그냥 쫙 깨져버리니까 이런 형태인데, 이제 적당히 덕타일한 재료들은 이런 모양을 보이죠. 특징은, 적당히 덕타일한 재료의 특징은 여기서 뭐가 보이나요? 퍼센트 에리아 리덕션이 100%가 아닌 거 보이는데, 그게 0%도 아니죠. 있죠. 이거는 퍼센트 에리아 리덕션이 있어요, 없어요? 모식도에서 극단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여기를 배웠어요. 네킹이라는 걸 배웠죠. 목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일어나면서 한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에서 급속하게 그 폭이, 그러니까 소성 변형이 일어나죠. 이걸 우리가 네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끊어지기 전에 보면 여기 네킹 현상이 있는 거를 모식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덕타일 브리틀은 no warning, 시그널이 없이, 워닝하는 시그널이 없이 깨져버렸고, warning before fracture, 덕타일한 거, failure is usually desirable, a fracture is usually desirable. 여기 보면은 desirable 좀 이상한데, 여기 보면 어쨌든 warning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area reduction이라든가 elongation이라든가 어떤 deformation이 보여서 warning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본 샘플, 우리가 알루미늄 그 테스트바에서 인장 10편에서 파괴 단면을 여러분이 돌려가면서 봤어요. 그때 보면은 하나가 이렇게 됐었고 하나가 이렇게 폭풍한 것처럼 파였었죠. 그게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요 안에 보면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이게 파이버처럼 섬유질처럼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뭐야, 립이라고 하는데, 립 입술처럼 이렇게 됐다고, 립이라고 하는데 립 쪽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봤는지 모르지만, 약간 뭐 이렇게 이제 네킹도 있고 이런 게 뭐 있다고, 자세히 본 거 조금 이따 볼게요. 그래서 이런 양상을 보여. 이게 적당히 이제 덕틸리티가 있는 재료의 하나의 파괴 단면 현상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브리틀한 재료는 이렇게 쫙 깨져버린 단면이 깨져버렸는데, 특징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런 재료들은 단면이 반짝거려요. 착 나가고 이게 반짝반짝해요. 여기는 좀 그런 게 아니라 뭐 현미그럼 딤플이라는 것도 보이지만 이렇게 좀 이 안이, 저 안을 보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깨져 있어요. 얘가 좀 찌글찌글하고, 여기 립인데 립 쪽이 이런 식으로, 그때 잘 기억을 해보면 고위과에서 한번 관찰해보라는데, 과학하는 사람들은 관찰력이 뛰어나야 돼요. 한번 보면 여기서 뭔가 캐치가 되고 그래요. 한번, 그래서 일부러 그때 잘 보라고 미리 샘플을 줬었어요. 자, 그럼 이제 덕타일 프랙처부터 관련된 우리가 사이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합시다. 다 같은 얘기예요. Substantial plastic deformation before fracture. 프랙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양의 plastic deformation이 일어난다. Crack propagation is relatively slow. 크랙이 퍼져가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죠. 굉장히 아니라 상대적으로 느리다. 그리고 이것은 generally tough material. 그때 toughness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인성 배웠죠. 연성하고 달라졌어요. 자, toughness가 뭐였죠? 그때 여기 보면 more strain energy required for fracture죠. toughness는 그때 stress strain curve의 면적 같은 걸 얘기했죠. 그 밑에
결과적으로 파괴까지 들어갈 때 밖에서 가해준 에너지를 말하면 돼요. 타프니스는. 그게 꽤 이런 것은 힘이 들죠. 완전히 파괴를 시키려면. 왜? 디포메이션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크랙이 가는데 이게 파괴가 되는데 에너지를 주려고 잡아당겨도 얘들은 충분한 에너지, 많은 에너지는 오히려 소송 변형하는 쪽으로 쓰여요. 프레스 데포메이션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프니스가 꽤 높다. 그 다음에 핀포인트 프랙처 혹은 컵 앤 콘 프랙처를 양상을 한다. 아까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컵 앤 콘 프랙처라고 했어요. 콘과 컵의 형태로 잘라지고 그 옆에 엿 같은 걸 쭉 잡아당겨서 끊었었을 때 그 포인트 변화가 그래서 핀포인트 프랙처.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알루미늄의 컵 앤 콘 프랙처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한번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그래서 moderate 그 ductile failure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파괴까지 일어나는 것이 진행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잡아당기면 어떤 부분에서 그 네킹이 시작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딘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부터 스트레스가 한번 넥이 딱 생기면 여기가 딴 데보다 true 스트레스가 높은 거죠.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true 스트레스는 계속 단면적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거기가 취약해서 조금 어딘 부분이 시작됐다면 계속 그 부분만 줄어드는 거예요. 딴 데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쪽에 응력이 집중되니까, 높으니까 딴 데보다 true 스트레스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늘어난다는 거네. 재료가 늘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보이드가 생기게 하면 돼요. 베이컨스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보이드가 생겨나요. 요 가운데 여기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잡아당기면 어디가 늘어납니까? 이 네킹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이 부분이 늘어난다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늘어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원자들이 일로 이동해 가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원자들이 이동한 걸 얘기하죠. 원자들이 이동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만약에 부피가 유지되면서 이동한다면 이게 베이컨스 없이 딱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이게 늘어날 때 이쪽이 줄어들어서 부피를 유지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인장을 했을 때 레터럴 방면으로 줄어드는 거에 대한 우리가 하나 용어를 배웠죠. 그게 뭐였죠? 포화송 레이시오가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포화송 레이시오가 있어요. 근데 포화송 레이시오를 보면 알겠지만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딱 하려고 하겠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원자들이 이동해서 늘어났잖아요. 그럼 원자들이 일로 움직여 간 거죠. 그럼 이쪽으로 줄어들어야 되죠. 그만큼 다 못 줄어든다는 얘기. 그럼 뭐예요? 결국은 원자가 가야 되고 베이컨스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자리가. 그런 베이컨스들이 자꾸 여기서 뭉친다. 왜? 여기가 늘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킹이 있는 데가. 그게 자꾸 베이컨스가 이렇게 있던 놈들이 늘어나면 늘어나다가 이 베이컨스들이 이건 이제 베이컨스는 아니고 여기에도 보면 요런 이제 여기 지금 그림이 여기 선명치 않은데 여러분이 책에 가면은 교과서에 가면은 텍스트북에는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 파인처럼 요거 사이즈가 이제 그 보이드의 사이즈인데 베이컨스가 뭉쳐있던 사이즈예요. 이런 것들이 뭉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다가 싹 다 뭉치게 되면은 떠더덕 하면서 이제 크랙이 생기는 거죠. 좀 베이컨스는 하나의 원자가 빈자리를 얘기하고 보이드는 이제 그게 좀 뭉친 자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서 이렇게 된 거면 이건 이제 크랙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크랙. 그 균열이 생긴 거예요. 마이크로 크랙이에요. 아주 작지만 마이크로 크랙이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방향은 이 장축 방향이 이 텐션 스트레스의 수직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원자들의 플로우가 생기면서 베이컨스들이 모여들면서 베이컨스들이 적극 모여서 보이드가 돼요. 보이드끼리 서로 톡톡톡 붙어가지고 이런 크랙이 생겨요. 크랙이 생기면 이 크랙의 가장자리로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크랙이 생겨났을 때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쉬어에 의해서 깨져 버리는데 이게 쉬어 슬립이라고 해서 쉬어에 의해서 깨져 버려요. 쉬어 립스라고 해서 쉬어 그
생기는데 이렇게 깨져 버리는데 여기 컵앤콘에 보면 이렇게 45도, 되게 이게 45도로 이렇게 생겨요. 그때 알루미늄을 봤은 거지만 45도로 생기는데 45도로 생기는 거는 여러분이 그때 싱글 크리스탈에서 저것이 폴리 크리스탈이니까 이것은 다결정이지만 어쨌든 제일 취약한 데부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스트레스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이 그때 봤죠? 45도면이 가장 최대 외부에서 시그마 제로를 줬을 때 가장 큰 응력을 취열을 받는 데는 45도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45도면에 뭐 이렇게 되든 저 모양으로 해서 컵앤콘 구조가 생겨납니다. 이 토션도 그 응력을 보면은 토션은 시험은 다르지만 이건 아몰포스지만 아몰포스가 뭐건 하여간 이 응력을 가장 많이 받는 방향으로 깨질 거 아니에요. 이것도 깨질 때 보면은 토션을 이렇게 주면 되게 45도로 이게 너무 45도로 깨지 응력을 계산하면 45도로 갈라져요. 이렇게 딱 돌려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안 깨지고 이런 식으로 깨져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순수한 때는 그 아까 보이드가 모여서 이런 딤플이라고 해요. 딤플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지? 딤플? 이렇게 보조개도 딤플인데 이후에 저기 곰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톡톡 파진 거, 그리고 딤플이라는 그런 모양이 생기는데 여기 이제 책에 가서 보면 요런 건 이제 파티클 같은 거, 프리스테이션 하니나 뭐 파티클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이 파티클하고 이 매트릭스하고는 그 경계면에 뭐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쪽 결합이 되게 아주 강할 때도 있지만 이 결합이 딴 데보다 약하면 이런 가장자리 틈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요런 데에서 갈라지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낭콩 같은 데는 콩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콩들이 이렇게 빠져 있듯이 그렇게 파티클이 모여 있으면 그런 데가 떨어지기 쉬운 거죠. 그럼 그게 크랙으로 작용해요. 거기에 떨어지니까 그 파티클과 매트릭스 사이가 떨어지는 이 틈들이 갈라진 틈들이 마이크로 크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라요. 여기는 이제 이런 게 이게 없어도 이런 딤플들이 보여요. 이런 철들 저기 알루미늄 같은 데는 딤플이 보여요. 여기도 보면은 가운데는 이렇게 찌글찌글 이런 파이버러스 근데 이런 것도 마이크로스 이거는 스케일이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이런 거는 다 전자현미경으로 봐요. 현미경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게 광학 현미경은 초점 심도가 안 좋아. 초점 심도라는 것은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높이 차이가 있죠. 그럼 초점을 위에다 맞추면 아래가 안 보이고 아래를 맞추면 위에가 이거 초점 심도라고 해요. 근데 전자현미경은 초점 심도가 파장 때문에 좋아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현미경 보면 여기하고 여기 밑에까지 다 초점이 한꺼번에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도 보이고 아래도 보니까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양상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이런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많이 연구를 해요. 조금 이따 같이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금 그냥 간단하게 양상을 봐서 한 가지 이제 컵앤콘 프랙처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봤어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공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컵앤콘 프랙처는 모더리티 납타이라는 그런 재료고 뭐 알루미늄 우리가 그때 인장시편에서 봤던 그 모양 그대로죠.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렇게 해석을 해요. Brittle fracture는 반대로 fast crack propagation, 굉장히 크랙이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최대 속도, 빠른 속도는 그 음속의 2분의 1까지 진행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무슨 콘크리트가 갈라지거나 아파트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음속으로 갈라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유리 같은 게 깨질 때는 그 정도로 탁 하면 간다고. 그러니까 재료 따라서 다르지만 균열이 이런 플라스 데포메이션에 비해서는 훨씬 빨리 간다고요. 진행 속도는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르긴 하지만 less half material, 이게 인성이 약하죠. 인성 조금 전에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넣지 않아도 파괴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밖에서 에너지를 많이 가하지 않아도 relatively flat fracture, 그리고 surface가 flat하다. 아까 깨진 단면을 봤지만 쫙 일자로 나가는 거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transgranular와 intergranular의 두 가지 또 모드가 있어요. trans, inter.
트랜스그래듈라를 인트라라고도 해요. 그런데 구별이 참 어려워요. INTRA, 인트라. 인트라와 인터. 이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보도록 합시다. 이건 이제 브리틀 프랙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를 프랙토그래피라고 해요. 프랙토그래피. 단면 파괴학, 단면 뭐라고 하나? 사진학? 프랙토그래프라는 것은 사진을 뜻하잖아요. 프랙토그래피. 이런 학문이 있어요. 프랙토그래피. 왜 그러냐면요. 지금 좀 얘기를 해주면 뭐 사람이 죽어도 형사들이 가서 보면은 다 왜 죽었는지 증거를 남기듯이 자세히 보면 재료들도 파괴가 되면은 왜 이 재료가 파괴됐는지 증거를 남겨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브리틀 프랙처는 카타스트로픽 디제스터예요. 재앙적 사고예요. 그래서 무슨 구조물이 파괴됐다. 그럼 사람이 다쳐요. 그럼 엄청난 보험에 걸립니다. 이제 소송에 걸려요. 그럼 잘잘못을 따져야 돼요. 이게 재료의 문제냐, 시공의 문제냐, 사용자의 문제냐. 그죠? 그 증거는 이 재료만이 알고 있어요. 얘가 왜 파괴됐는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학문 분야예요. 엄청난 돈이 걸려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무슨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가 샌프란시스코에 잘못했는데 이게 기계 결함이냐, 재료의 결함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쵸? 뭐 타이타닉호가 가다가 뭐 바다에 빠졌는데 이게 뭐의 선장의 실수냐, 아니면 무슨 뭐냐, 재료의 그런 거를 다 이 재료에서 찾아내야 돼요. 파괴. 그래서 이런 파괴학 같은 거가 하나의 학문인데 이런 거 하면은 어떤 클래스를 들으면 첫 시간에 교수가 주변에서 파괴된 쪼가리 하나씩 주소라고 그래요. 깨진 거. 그럼 뭐 자전거 뭐 찢어진 것도 갖고 뭐 어디 부러진 거 뭐 다 갖고 와요. 그러면 한 학기 내내 그게 왜 그런가를 밝히는 게 그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 게. 그러면 시작이 뭐냐? 물론 외형부터 관찰하면서 그런 사진을 찍어야죠. 어떻게 깨졌나 양상부터 하지만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건 맨 마지막에 이 프랙토그래피,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럭처 사진을 찍어야 돼요. 마이크로 스트럭처. 미세한 사진을 보면 거기에 이런 힌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오리진인데 이렇게 쫙 빠져나가요. 여기가 부채살 모양으로 쫙 깨져나갔는데 그래서 오리진이 어디고 이런 사진을 보면 이게 어디서 크랙이 시작이 됐고 그게 어떻게 퍼져나갔고 어떤 양상이고 따라서 뭐 퍼티그의 패턴이냐, 퍼티그는 퍼티그의 패턴이 있을 게 파도 치기는 것처럼 물결 무늬 같은 게 그러니까 물결 같이 이렇게 나이테처럼 그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원인이 이게 스태틱이 아니라 무슨 다이나믹 퍼티그에 온 거다라든가 뭐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거 잘 찾지 못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엄청난 그 보험료를 물어내야 돼요. 소송에서 당해서.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 원인을 밝히는 게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한번 잘 보세요. 아까 두 가지 transgranular, 또 하나 같은 말로 intragranular, INTRA, intragranular 혹은 transgranular fraction인데 transgranular은 많이 쓰죠. trans라는 말이 뜻이 뭐냐? 우리 건너간다는 건데, 뭐 미국 횡단할 때도 뭐 그러죠. trans라는 말 써요. 뭐 이삿짐, 뭐 센터, 뭐 trans, 뭐 컨디션 어떤 말 쓰는데, trans라는 것은 통과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결정일 때 이런 입도들이 있잖아요. 입자, grain이라고 하죠. 그러면 깨지는 게 어딜 깨져나가면 입자 내를 깨져서 가는 걸 그냥 간단해요. transgranular라고 해요. granule을 통과하는 거예요. 가운데를. trans. 여기 intra라는 말도 나오죠. within grain이에요. grain 안을 뚫고 지나가요. 깨져가요. 균열이. 간단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되게 반짝거린다고 아까도 그랬는데 그럼 이런 면들은 어떤 면이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리비지 플레인이라는 말을 써요. 클리비지 플레인.
클리비지 플레인이라고 했어요. 벽계면이라고 그래요. 벽계면. 우리나라 말로 벽계. 클리비지 플레인. 뭐냐면 그 면이 가장 취약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면은 어떤 면이라 되냐면 결과적으로 본딩이 깨지기 쉬운 면이에요. 결정이니까 어떤 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111면이라면 111면에 따라서 이렇게 쭉 깨져갈 확률이 큰 거예요. 왜? 그 면이 제일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덴스한 면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런 면을 따라서 나가요. 그러니까 두 개 사이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깨지냐.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터그래놀라, 트랜스그래놀라가 있는데 인터그래놀라는 어디겠어요? 여기가 깨지는 거거든요. 입자 사이사이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깨져나가는 거예요, 균열이. 그러면 두 가지죠. 이게 강하냐 이게 강하냐로 결정될 거예요. 어떤 거는 비슷하면 이렇게 가다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어디가 강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용어를 보면은 이런 인터그래놀라가 있고 트랜스그래놀라가 있어요. 여기 보면 트랜스그래놀라는 아까 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옥수수 알갱이가 이렇게 빠진 것처럼 프랙토그래피가 보여요. 그레인이 이렇게 툭툭 빠졌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런 그레인들이 이렇게 툭툭 빠진 것처럼 그래서 그레인 사이즈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책에 가서 보면 좀 더 이 그림이 아까 이 프랙토그래피의 이 그림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이거하고 요거는 잠깐 보이지만 이것은 옥수수 알갱이가 이렇게 빠진 것처럼 보이고 이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프랙토그래피를 공부하는 파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시편 아니면 뭐 어디 이제 그런 소송이 걸렸다면 이제 가죠. 연구원들이 가면은 거기서 사진을 찍고 하지만 거기서 부서진 파편들에 다 저런 거를 마이크로스코프를 현미경으로 다 찍어보고 거기서 관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찾으면 이제 해결이 나오는 이 재료가 어떤 일 때문에 이건 설계 잘못이다. 이건 거기 하중이 너무 많이 걸렸다. 뭐 관리 잘못이다. 이런 사용 잘못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자, 9장에 조금 이제 머리를 써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나는데 그리피스 세오리하고 요거. 근데 요건 머리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건 뭐냐면요, 이론적으로 그럼 재료가 이렇게 깨진다는 것은 결국 원자와 원자가 서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자와 원자를 끊어놓으면 되죠. 그럼 바인딩 에너지와 관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론적으로 재료가 어떤 스트레스를 가하면 깨지겠는가를 봅시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외부에서 텐션을 주고, 텐션만 생각한다 그랬죠, 지금? 유니액시얼 텐션이에요. 텐션을 딱 주면 원자들이 있는데 여기 위층에 있는 하고 아래층에 있는 원자를 뜯어내면은 파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쪽. 근데 그때 뭘 배웠냐면 시그마하고 물론 유니트 에리아로 나눠지면은 로드를 나눠주면 되는데 이거는 포스랑 마찬가지죠. 그럼 이게 그때 이 커브 어디서 봤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있었죠.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아니라 에너지 이렇게 했었고 이건 포텐셜 포스 커브에서 봤어요. 포텐셜 포스 커브가 결국 뭐예요? 여기가 평형한 원자 거리죠. 그리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여기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엘롱게이션이 생기는 거죠. 모르는 척 하죠. 네. 어쨌든. 그래서 크리티컬 텐사일 스트레스 시그마 C. 이걸 이렇게 하면 이리로 내려오려고 그랬지만 이걸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깨져. 이 맥시멈을 넘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커브를 이런 모양인데 이거를 사인 커브로 약산을 해보자. 어느 정도인지 약산을 하는 거니까 약산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사인 커브로 여기다 뒀어요. 그래서 이 사인 커브면 시그마는 시그마 C 이게 지금 보이고 그죠? 사인 세타인데 세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비례식을 써놨어요. 뭐냐? 이 파장이 이렇게가 람다라면 이걸 여기를 사인 커브로 가정하고 이게 람다라면 2파이가 람다라면 내가 보는 각 x만큼 갔을 땐 그걸
레디하는 거 치면 얼마냐, 위상하는 거 치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비례식으로 요걸 풀면은 되니까 요거는 2파이 x를 람다로 나눠주면 파이가 나오죠. 그래서 2파이 x를 람다로 나눠주면 이제 위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건 이게 사인식이 됐죠. 알겠죠? 이거는 알 겁니다. 그런데 약산입니다. 실제로 요것이 이제 취성이기 때문에 이건 취성이에요. 플라스틱 데포메이션 없이 잡아당기면 딱 깨진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취성에 이미 취성에 들어와 있고 그 취성이 가장 걱정스러운 거예요. 플라스틱 데포메이션 아까도 봤지만 사인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취성은 굉장히 염려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물론 이 커브, 이 직선 구간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탄성에만 쓰이는 식이라는 건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런데 이 식이 쓰일 수 있는 범위는 바로 이 근방이에요. 그런데 그걸 좀 연장해서 대충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입실론은 얼마냐? 여기서 x만큼 변형이 있다면 a0분의 x만큼, 이 점에서 x가 이게 2파일 때 x만큼이니까 x만큼 같다면은 a0가 뭐예요? 원자 간의 거리죠. 그런데 거기서 x만큼 더 갔으니까 그게 바로 뭐죠? a0분의 x가 늘어난 길이 스트레인일 거 아니에요. a0분의 x. 원자 간의 관계 대충 a0라고 하면 a0, 뭐 이쪽으로도 a0면 이쪽으로도 a0다. a0에서 조금 늘어났으니까 a0분의 x가 스트레인이 될 거예요. 그죠? L0분의 델타 L. 그래서 이 식에다 갖다 놓으면 이것이 이 식하고 맞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다시 어떤 건데, x가 작다고 치면은 여기서 요 근방이라고 치면은 뭐 이 식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사인 x가 그냥 빠져나오죠. 그래서 빠져나온 걸 정리해 보니까 여기 이 식이 나왔어요. 시그마는 2파이 a0분의 람다 2가 돼서 시그마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2 오버 10이다. 2 오버 10이다. 요게 잘못됐다. 요거 시그마 C 같은데. 요 식하고 요 식을 연계하면 x 지워지고 2 람다 나오고 a0 파이가 나오고 여기 시그마 C가 되죠. 이게 깨지는데 얼마냐 필요하냐를 지금 구하는 거니까 얼마가 있으면 두 개가 떨어지느냐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시그마 C가 10분의 2, 그러니까 0률의 0스 모듈러스 혹은 일라스틱 모듈러스의 10분의 1 정도가 되면 이게 시그마 C니까 두 개를 띄워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만큼의 스트레스를 가해주면 재료가 파괴된다 하는 게 이 이론값이에요. 대충 계산한 이론값. 알겠어요? 이해가 돼? 대충 계산한 이론값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낮은 스트레스에서 파괴가 일어나더라. 대개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이 값의 10분의 1이 아니라 0률의 영수 모듈러스의 1000분의 1, 100분의 1에서 파괴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이론치의 10분의 1인데 100분의 1, 1000분의 1에서 일어났냐? 바로 그 프랙처는, 브리틀 프랙처는 속에 이런 결함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브리틀 프랙처는 이런 결함에 의해서 일어난다. 속에 여기 보면은 샤프 크랙이 있다는 거예요. 균열 같은 거 아니면 나치, 이런 파진, 홈 이런 것들이 있어서 훨씬 이론보다 낮은 스트레스만 가해도 파괴가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쨌든 균열을 없애면은 이론 강도에 가서 깨지겠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재료를 만들었을 때 이론 강도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쓰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만들 수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요. 균열 없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균열을 컨트롤해야 돼요. 저걸 못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뭐 어떤 균열이 있는지를 모르면 깨지는. 그러니까 위험해요. 그러니까 진단 예방이 참 다 쉽진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세오리 한 사람이 이제 그리피스가 1920년 정도에 1920년대 저런 이론을 해서 브리티시 프랙션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리피스 세오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피스라는 이름은 요 위에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피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도 이제 가정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타겟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그 척도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시기예요. 그리피스 세오리가.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플로우가 있어서 깨지기 쉽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더 낮은, 그러면 플로우가 있을 때 어떤 상태에서 이놈이 크랙이 깨져나고 항상 있죠, 크랙은? 그러면 임계 스트레스가 뭐냐 이거예요. 그 크랙이 더 나가고 그냥 머물러 있고, 크랙이 일단 프로파게이션 있는 크랙이 나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임계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식을 이제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해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크랙이 있어요. 재료 속에 이렇게 길쭉한 크랙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장축 방향의 길이가 2a예요. 그러니까 요 장축 방향의 반경이 a가 되는 게 있어요. 자, 크랙이 있는데 그림을 좀 어떻게 그릴지 모르는데 이걸 나중에 다 그릴 수 있을 거지만 이 크랙이 어떤 크랙이냐면 이런 크랙이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이 길이가 이래요. 이쪽으로 길이가. 그리고 이렇게 여기 A 이렇게 돼 있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랬지만 저 속으로 길이가 이만큼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상태를 봐요. 크랙 팁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크랙 팁은 어떤 상태냐면 뒤에서부터 그림을 보고 오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자, 뭐 이쪽 크랙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가장자리 한번 원자 상태를 봅시다. 원자 상태를 보면 어때요? 크랙에서 완전히 떨어진 데도 있고 원자가 실제로 뭐 결합이 뭐 스프링이 있어서 어떤 건 딱 끊어지고 어떤 건 붙어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끊어져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벌어져 있는 상태죠. 점점. 그래서 저 뒤에 가면은 모르죠. 이 크랙이 있는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는 이게 크랙이라는 것은 원자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원자가 떨어져 있고 저기는 붙어있고 그 사이에는 중간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원자가 원래 상태보다는 벌어져 있겠죠. 즉 뭐예요? 스트레인 에너지가 있겠죠. 탄성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원자들은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 에너지가 이만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A 반경했을 때 여기 반경 A는 파이 A 제곱만큼, 이쪽도 파이 A 제곱만큼, 이런 단면적 곱하기 1. 이 길이가 1이니까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런 원통이 두 개가 있겠죠. 요 정도, 이게 가정이에요. 그 정도 면적, 그만큼 부피에 있는 원자들이 해당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밖은 뭐예요? 이제 정상적인 원자들이고, 요 안은 완전히 터져 있는 원자고, 요 주변에 요만큼 원자들은 거기서 저기까지 이만큼의 크랙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영향을 받는다. 탄성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이해가 돼야 돼. 알겠어요? 그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 탄성 에너지는 얼마냐? 탄성 에너지 구하면서 그 있죠. 아까 시그마 탄성 범위에서 이건 지금 브리틀 프랙처니까 순수한 이거는 브리틀 프랙처입니다. 100% 취성 있는 재료니까 플라스 데포메이션이 없는 재료에서 지금 식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에서 그때 이 커브의 면적이죠. 스트레스 생 커브의 면적이 에너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2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죠. 2분의 장, 2분의 1이니까 스트레인 곱하기 요 스트레스 곱하기 면적이니까 2분의 1이죠.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그죠? 맞아요? 근데 요것이 입실론이 2분의 시그마니까 2분의 시그마가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요게 Y면 뭐였죠? 시그마 Y까지를
잡고 난 건 뭐가 됐죠? 뭐라고 불렀죠? 용어가 있는데 저게 시그마 이일딩까지 일어날 때 들어본 기억은 나나? 레질리언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 Y까지 이일딩 일어날 때까지를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를 썼었고, 자 여기서는 어쨌든 우리가 시그마만큼 스트레스를 가했으면 이만큼의 탄성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니트 볼륨당이니까 이게 거기다가 부피를 곱해야 되면은 부피가 얼마냐? 에리아 곱하기 위스인데 이게 부피죠. 파이의 A 제곱이죠. 에리아가. 그 다음에 저쪽은 길이는 폭을 1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파이 A 제곱이에요. 파이 A 제곱인데 여기 2는 뭐예요? 이쪽과 이쪽, 양쪽. 크랙이 양쪽에서 그만큼 있으니까 2배를 해줘야죠. 자, 여기에 하나의 탄성 에너지가 단위 부피당 2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거기다가 부피를 곱하고 그런 게 양쪽에 실린더가 2개니까 2를 곱해주면 저게 저 안에 있는 탄성 에너지. 크랙 때문에 생기는 지금 탄성 에너지가 그만큼을 단위 길이당 크랙의 단위 길이당 그만큼의 탄성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오케이? 그런데 크랙이 퍼져나가는 순간을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터져나가요. 얘가 터져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터져나가면 오케이? 여기 탄성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딱 터져서 지금 탄성 에너지라는 것은 결합을 하고 있는데 늘어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있죠. 얘를 늘어나려면 에너지를 줘야 됐으니까. 근데 이게 터져나가서 크랙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터지면 탄성 에너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크랙이 생겨서 나간다는 얘기는 이만큼 탄성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크랙이 생겼다. 지금 여기서 막 낑낑거리고 있죠. 근데 크랙이 딱 터져나가는 순간 얘는 완전히 이제 뜯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의 탄성 에너지가 없죠. 자유로운 원자가 됐어요. 저로 떨어진. 이해가 됐어요? 탄성 에너지는 없어집니다. 그 대신 에너지가 새로 생기죠. 어떤 에너지가 생기냐 하면 바로 여기처럼 표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새로운 표면이 생겨나요. 그래도 그나마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떨어지면 표면이 양쪽에 표면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서피스는 에너지가 높다는 거 알죠? 디펙트고. 그래서 떨어지면은 탄성 에너지는 없어지지만 표면 에너지가 그만큼 생겨나요. 그 표면 에너지가 얼만큼 생겨나냐면 여기 단위 면적당이 감마 S라는 표면 에너지를 갖는데 거기에 여기 보면은 표면이 이거니까 A 곱하기 파이 A 곱하기 A 곱하기 이게 길이에다 이쪽이 1이죠. 그러니까 A인데 A 4개의 A만큼 4개의 A만큼의 면적이 생겨나요. 새로운 면적이. 이게 이만큼 봤더니 이게 면적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만큼 걸려있던 놈이 새로 새 면적이 4A만큼 생겨나면서 이쪽은 1이니까 1은 곱하나만 하니까 이쪽 곱하기 이쪽은 면적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4A 감마 제곱만큼은 에너지가 늘어나요. 이만큼은 줄어들고 탄성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새로운 면적 때문에 서피스 자리가 늘어나요. 자, 그럼 이제 식은 다 세운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뭘 하면 돼요? 이 두 개가 다 A의 함수거든요. 그러면 어떤 A에서 어떤 A보다 크면은 늘어나고 어떤 A보다 작으면 안 늘어날 건데 그 크리티컬한 걸 구해보자. 크리티컬 컨디션 시그마 C에서 요거에서는 A에 대해서 이것이 제로가 되겠죠. 그 A를 가지고 서로 견줄 거예요. 그래서 크리티컬한 A를 견주기 위해서 요 시그마 C 요런 스트레스가 거기 스트레스보다 크면은 자라날 거고 거기 스트레스보다 작으면 안 자라나는 그 시그마 C에 대해서 어떤 A에서 그런 시그마 C가 성립이 되나를 보려고 요거를 A로 미분하고 그때 크리티컬한 경우를 시그마 C라고 하면은 여기서 시그마 C와 요 A와의 관계가 다 나오죠. 그것이 여기 보이는 그리프 세우리예요. 그래서 시그마 C는 루트 파이 A분의 2배의 2 감마 X다. 이게 그리피스 세오리예요. 이게 그리피스 세오리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시그마 C가 크게 되면은 이제 자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머티리얼에 대한 특징들이 있고 요 A, 플로우에 대한 사이즈 나오는 거예요. 플로우. 근데 이제 재료 속에는요. 이게 A가 일정한 길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플로우가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같은 재료라도 이런 거 저런 거 모양, 쉐입, 모양, 크기 뭐 다 틀려요. 여러 가지 A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그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취약한 A부터 파괴가 일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A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균열이라는 거는 재료 속에 있는데 그게 뭐 다 똑같이 만들어주면 좋겠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재료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균열 같은 게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시그마 C를 먼저 만드는 A가 그런 균열을 갖다 줄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그리피스 세어리고 브리틀 프랙처에서 아주 뭐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식이고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뭐 프랙처 타프니스 같은 것도 다 이 식하고 연관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피스 세어리다.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꼭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이론적인 값에서 깨지는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라는 것은 속에 결함이 없는 재료. 브리틀 프랙처가 일어나는 것 중에 이론치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결함이 없는 단결정. 그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죠? 고양이 수염. 위스커라는 게 고양이 수염이라는 뜻인데 단결정 섬유를 말해요. 굉장히 강한 재료라 굉장히 이거는 뭐 연성이 없으니까 부러져 버리는데 엄청 강해요. 플로우도 없고 이런 것은 탄성범에서 깨지는데 예측한 대로 이론치에 가까운 데서 깨져 버려요. 근데 일반적인 세라믹은 훨씬 낮은 데서 깨져요. 왜? 도자기 깨지는 거 봐요. 쉽게 깨지죠. 왜 그러냐면 이제 플로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잘 만든 글래스 파이버도 이 정도 가서 버텨주고 뭐 하지만 일반 세라믹은 여기서 그냥 깨져버려요. 여기서. 그 다음에 폴리머는 이렇지만 이거 타프니스가 굉장히 낮다 했죠. 많이 들어가지만 에너지는 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00년 전에 다빈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 진짜 뭐 우주인이냐 뭐 별리가 아직까지도 다 나오네. 안 해본 게 없잖아요. 의학자면서 그림도 잘 그려. 뭐 과학자고. 근데 그 당시에 벌써 이 사람은 그 플로우가 물질에 그 파괴에 영향을 준다는 걸 500년 전에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철사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긴 철사줄이 짧은 철사줄보다 페일러가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철사줄 긴 거하고 짧은 걸 했을 때 같은 하중을 걸었을 때 긴 게 잘 끊어지는 이유가 부피가 길면 길수록 플로우가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지죠. 찬스가. 그런 결정적인 그런 플로우가 생길 가능성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길면. 그런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이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reason, flow cause premature failure, large samples are more flow. 샘플이 크면은 이런 기회가 많아져요. 플로우가 생길 기회가. 그래서 그렇다 하는 것을 레나르도 다빈치, 그 유명한 레나르도 다빈치가 500년 전에 이미 예견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 크랙이 있으면은 왜 더 낮은 에너지에서 파괴가 일어나느냐? 더 낮은 스트레스에서 파괴가 일어나느냐? 바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 보는 것처럼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것은 여기에 사이에서 요 끝에서 일어나요. 크랙 팁에서. 그래서 크랙 팁을 보면 밖에는 시그마 제로라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 가야지 능력이지만 이것도 유니액셀 텐사일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크랙이 있다면, 크랙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 시그마가 걸리겠죠. 근데 크랙에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이런 가장자리의 곡률 반경하고 크랙 사이즈하고의 관계되는 식에 의해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가 정해지는데, 이러한 식이 되면서 시그마 요 맥시멈, 여기서 걸리는 시그마는 밖에서 가해준 거에다가 요것이 곡률 반경이에요. 여기 끝에 부분에 요 곡률 반경이 있고요. 반경분의 이 장축의 반경, 장축의 반경의 루트의 2배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걸어주더라도 A와 시그마에 따라 가지고 요 끝에 걸리는 응용은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뭐 프랙처 스트렝스를 넘어가면 깨지겠죠. 여기서 이제 KT라는 것을 우리가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라고 하는데, 요거의 정의는 시그마 제로분의 M이에요. 시그마 제로분의 M이죠. K는 KT 시그마 제로분의 M, 시그마 M. 그러니까 얼만큼 여기에 스트레스가 집중되느냐, 모양의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KT라고 불러요.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스트레스 레이저, 스트레스 올라갔다는 레이저, 올림이라는 뜻.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여기 있지만 멀리 가면은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없어 결국 뭘로 가겠어요? 시그마 제로로 가겠죠. 여기서 멀리 떨어지는 시그마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시그마 맥스가 걸리고, 시그마 맥스에서 여기 쭉 점점 멀리 갈수록 이런 포물선의 형태로 떨어질 때는 있고,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 KT는 시그마 제로분의 시그마 맥스다. 정의했던 게 여기 나와주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보통은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지? 1? 이게 1이라, 왜 약이 1이라고 그랬지? 저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저게 잘못됐구나. 실제로 시그마 M은 1 플러스 2 시그마 제로 타워분의 1이래. 이 시그마 제로에다가 더 더해지는 건데, 시그마 제로보다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앞에 시그마 제로는 생략돼서 2배 1 플러스 시그마 제로 로분의 그 A의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약해서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시그마 제로보다 시그마 M이 훨씬 크니까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뒤에 그 일이 생략한 건데 그게 잘못 써 있는 것 같아요. 책에도 그건 안 나와요.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시그마 맥스는 시그마 제로 1 플러스 2배 루트 로 t분의 1일 거예요. 시그마 제로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묶어내면 1 플러스가 있는데, 이게 워낙 크니까 앞에 걸 생략하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뭔가 지금 오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이즈의 크랙 균열이 있더라도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런 거는 좀 덜 위험한데 이런 거는 위험한 거죠. 뾰족한 거. 이런 게 훨씬 응력 집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먼저 터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양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응력이 이렇게 시그마에서 쭉 줄어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내일은 이제 그 설계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하고, 그 다른 프랙처 타프니스하고 뭐 시간이 되면 퍼티그하고 크립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여기까지 미안한데 여기까지만 맞아요. 이거는 어렵진 않은 거니까, 비단 속에 있는 크랙뿐만이 아니라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요런 데 있죠. 요런 목 부분, 이런 데도 뾰족하게 만드냐, 이렇게
둥그렇게 만드냐? 아까 말한 A가 속에 있는 크랙뿐만이 아니라 재료의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도 이게 A면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아까는 속에 있는 크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 폭 대 이 폭이 크냐 작냐, 이 곡률이 크냐 작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그래서 교각 같은 걸 만들 때 보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라운딩을 줘가지고 이 부분을 스무드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예가 있다는 거고, 요 하나만 더 하면 크랙이 여기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이게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을 한다면, 플라스틱 데포메이션 소송 변형이 가능한 재료라면 이렇게 쫙 퍼져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이쪽 부분에 에너지가 집중되면 에너지가 커지면 소송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으면 이쪽의 원자들이 소송 변형을 하면 크랙이 뾰족한 게, 브리틀 프레스는 뾰족한 게 쫙 가는데 이런 소송 변형을 이런 좀 연성 있는 재료들은 크랙 그 가장자리가 무뎌집니다. 소송 변형 때문에 무뎌져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게 무뎌져요. 가면서 변형이 일어나서 끝에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이잖아요. 저 부분이. 그럼 원자들이 응력이 받으면 어떻게 이일딩이 일어나죠. 소송 변형이 가능한 자리는 이일딩이 일어나잖아요. 먼저 변형이 오잖아요. 변형이 온다는 얘기는 크랙 이 팁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진다는 얘기는 응력 집중이 다시 떨어지죠. 무뎌졌기 때문에 아까 곡률 반경이 커지니까 그런 덕을 봐요. 그래서 스트레인 에너지가 밖에서 주는 그런 일라스틱 에너지, 스트레인 에너지가 뭐 이런,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서피스 생기고 그런 걸 얘기했지만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이런 소송 변형에도 쓰여요. 그래서 크랙이 같이 있더라도 연성 있는 재료에서는 그 크랙이 확 퍼져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취성이 많이 있는 재료보다는 덜하죠. 그럼 그걸 우리가 무뎌지는 거를 우리가 블런팅이라고 해요. 블런트라는 게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팁 부분에서 블런팅 현상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지 다음 시간에 하는 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한두 페이지 더 했습니다. 자, 수고했어요.